그 당시에 오아시스라는 브랜드와 곁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슈니첼이라는 브랜드는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관사총 커피라고 하는 브랜드를 거의 만들어서 이제 공사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하면 좋을까? 이번 편에 소개할 브랜드는 풍류가입니다. 저희가 소재동 개발할 때 제일 의미 있었던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풍류가라는 브랜드는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어 갈 때 장소성에 대한 특징을 통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졌던 곳이에요. 저희가 많은 빈집들을 이제 살피고 다녔었죠. 소재동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빈집 중에 한 곳을 마주했는데 옆에 큰 빌라가 있었고, 빌라 옆으로 담벼락 넘어 담벼락에 거짓말 안 하고 한 4배 정도? 높은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대나무들이 엄청 살이 많았었고, 앞에 그 마당을 꽉 채워 있는 거예요, 대나무가. 들어가서 현장을 보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해야 되지? 입구를 어디다 내야 되지? 대나무 왜 이렇게 높게 저렇게 돼 있지? 심지어 막 쓰러져 있는 대나무도 있고, 대나무 새순들은 바닥에 막 피어오르고 있고, 고민이 많이 들었었던 찰나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슉슉 하면서 차르르 차르르 대나무 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잎 스치는 소리가. 직원분들이랑 소재동으로 이사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 있다가 이사를 했었을 때는 동네 자체가 정말 조용했었어요. 하천에 정말 학이 있고요. 어여쁜 다리 얇은 새가 물가에 개울가에 있고 정말 조용하고, 시골로 와서 느꼈었던 그런 감정들이 그 대나무 숲 사이에서 더 극대비가 돼서 느꼈던 거예요. 이 바람 소리를 내가 서울이었으면 들었을 수 있었을까? 좋다, 너무 여유롭다 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힐링이 되는 되게 힘 있는 음악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그러면서 느꼈죠. 내가 열심히 익스몬 개발하고 그전에도 열심히 휴학 한 번 안 하고 계속 살아오면서 풍류라는 거를 정말 잘 즐기고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진정한 의미의 풍류를 알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시대에 말하는 새로운 풍류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하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집을 만들자 해서 풍류가라고 하는 네이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밍 또한 풍류라고 하는 것들을 뉴를 흐를 뉴자를 쓰지 않고 NEW 뉴로 썼어요. 그래서 새로운 풍류를 느끼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또 IP 등록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좀 풀어가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풍류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개념일까?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이지 않을까? 그런 브랜딩에 대한 단계를 점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대나무 잎 스치는 소리가 좋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동양화에서는 그 대나무 잎에 대한 표현이 결국 바람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풍류라고 하는 것들은 서양권에선 어떻게 볼까 했었을 때 앙리 루소 작품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판타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려나갔던 거죠. 실제 야생동물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는 관계라던가, 또는 잡히고 잡아먹히는 관계인데 가치 정렬을 응시하고 있다거나, 한 화면에 배치될 수 없는 존재들이 배치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컬러감들이나 그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장르에서 영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난 부분들은 공간에 우리가 대나무 잎에서 느꼈었던 그 영감을 공간에서도 그 소리를 느끼게 하자, 바깥이던 아니던 이런 방법을 생각을 했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공서를 가면 꼭 이렇게 철르르 철르르 하는 사이니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그 바람의 잎에 스치는 소리를 뭔가 대변해서 실내에서도 그런 풍류를 즐기기에, 바람을 즐기기에 연상시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안에서 카운터에서는 이제 뒷면의 앙리 루소 작품들이 저희가 변형을 해서 한 화면에 담기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마당이 엄청 넓진 않았었어요.
넓지 않은 마당에 대나무들이 너무 키가 큰 상태에서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그리고 담벼락을 거울로 배치함으로써 그 대나무 자체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더 넓어 보이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길을 내어서 그 매장 가운데 길로 연결해서 대나무 숲을 지나 그 공간을 마주하게끔 만든 거죠. 그 공간에서도 정말 재밌었던 부분들은 모두 다 대나무 숲을 아마 바라보고 싶을 거잖아요.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 중간, 그리고 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대나무 전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레임을 설정하고 레벨을 설정을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하는 왼쪽 편에 있는 의자는 제일 낮고 점진적으로 그 다음 바 테이블은 높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공간 매개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F&B잖아요. 그 F&B에 대한 것들 중에 저희가 선택했었던 매개체는 차였습니다. 주변에도 너무 많은 커피집들이 즐비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차를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겨울을 담아낸 차, 설향차 이런 식으로 차의 문화도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다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만들자. F&B에 대한 비즈니스를 오래 해왔지만 저한테도 차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중국을 여행하거나 다른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차에 대한 예절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차를 어떻게 먹고 어느 정도 몇 분을 우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스타벅스를 가더라도 정말 많은 캐모마일, 루이보스 등등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향을 갖고 있고 어떤 맛을 내고 있고 어디에 좋은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F&B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석과 구분이 어렵다면 일반 대중들도 이런 카테고리에서의 선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는 카테고리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간다면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4계절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블렌딩된 티들을 내려서 그걸 차라리 추천을 하자. 그리고 그게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차가 있고 차에서 조금 더 알코올 성분을 들어간 칵테일이나 주류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시럽을 들어간 차가 조금 더 좀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청류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음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디저트에서부터 음료까지 만든 것들을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아크릴 트레이를 만들었어요. 아크릴을 염색해서 그걸 다시 또 재코팅해서 음식을 담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담소요 프로젝트에 썼던 것처럼 바깥에 대나무밭 있는 그 하나의 풍경을 하나의 전경을 풍류를 이 디시 안에 모든 걸 담고 싶었습니다. 실제 풍류라고 하면 대나무 숲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소재동의 하천을 거닐거나 또는 거기에 걸터 앉아서 하나 교토의 와이프 앤 허즈밴드에서 즐기는 피크닉처럼 그렇게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돗자리 세트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다회용 컵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픽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풍류가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읽혀야 되는 이름으로 느껴졌겠지만 횃불이라는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를 저희가 풀어갔듯이 풍류가라는 브랜드가 그냥 이미지적으로 심볼적으로만 보여줘도 충분하다. 여기는 대나무가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대나무 잎을 형상화한 3단계의 그 그린 컬러를 보여주는 방식, 풍류가와 그리고 차를 흘러가는 그 단계를 텍스트에서 기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심볼을 하나의 로고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읽히기는 좀 어렵지만 상징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심볼과 그래픽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풍류가를 통해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실제 카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CCTV에 대한 이미지 스캐닝을 통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실제 우리의 고객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리고 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체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성을 하면서 이 브랜드의 다음 넥스트 고객은 누구이고 재방문을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풍류가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성숙한 단계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풍류가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게 되고 결론을 짓게 된 제일 큰 부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판타지에 대한 세계관을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영감에 대한 것들을 타인에게 공유하기 위해 어떤 설정들이 필요한지 단계를 설정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스들이 그리고 세계관들이 정말 브랜드에서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때 대중에게 포커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상상해 보는 것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